이번에는 2019년 3월 19일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제공한 논문 신장암에 효과적인 표적요법 플러스 면역요법의 결합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두 번의 대규모 임상시험의 결과 새로이 신장암에 걸린 많은 사람들의 초기 치료법을 완전히 바꿀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아주 기쁜 뉴스네요. 두 연구 모두 면역관문 억제제라고 불리는 면역요법과 표적요법 인리타, 약명은 악시티닙입니다. 이 인리타를 포함한 결합치료는 일선요법의 치료의 표준인 스텐트만으로 하는 치료보다 신장암이 진행된 환자에게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었다고 합니다. 두 건의 3상 임상시험 결과는 3상 임상시험은 인체에 대한 임상시험으로 이게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두 건의 3상 임상시험의 결과는 지난달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 임상종양학회 비뇨생새끼 암 심포지움에 보고되었으며 동시에 유명한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미 신장암에 걸린 사람들을 위한 초기 치료법, 즉 첫 번째 치료법으로 하나의 면역요법 결합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자료를 근거로 이 질병에 대한 몇몇 전문가들은 이들 환자용으로 또 몇 개가 더 추가 승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에 관여를 해온 베스 이스라엘 디콘리스 메디컬 센터의 종양학 책임자인 데이비드 맥드모드 박사가 말하기를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고 치료계의 풍경이 빠르게 변하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성 신세포, 이게 신장암의 제일 많은 신장암의 한 종류입니다. 진행성 신세포암 치료 전략의 진화라는 작은 제목으로 프랑스의 구스타브 로시 암 캠퍼스의 베르나르 에스쿠디에 박사는 지난 12년간 전이성 신세포암의 치료는 두 번의 혁명적 변화를 겪었다고 뉴잉글랜드 저널의 의학 저널의 두 건 논문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10여 년 전에 표적요법의 출현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후 신장암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혈관 내피 성장인자 수용체, 이걸 VEGFR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혈관 내피 성장인자 수용체라는 단백질을 차단하는 스텐트와 나중에 신장암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혈관의 상피세포 성장인자라는 단백질을 차단하는 인리타와 이와 유사한 약물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런 표적요법은 당시 일선 치료법이었지만 소수의 환자들에게만 효과가 있고 또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던 치료법인 인터페론 알파보다 더 효과적인 치료법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들어서 두 번째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때 에스코디에 박사가 기록하기를 면역관문 억제제 옵디보와 초기 치료 후 진행된 신장암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얼마 안 되어 이런 환자에 대한 표준 치료법이 되었습니다. 2018년 FDA는 대형 임상시험 결과 스텐트로 치료를 받은 환자에 비해
훨씬 양호한 생존율을 보인 두 가지 면역관문 억제제인 옵디보와 예르보이를 결합하여 초기 치료제로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논문의 주제인 표적요법과 면역요법의 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새로운 실험은 독자적으로 신장암 치료에 효과가 있었던 혈관 내피세포 성장 인자의 억제제인 소위 인리타와 면역관문 억제제라는 두 가지 전략을 결합하여 새로운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이 연구는 서로 다른 면역요법제를 사용했지만 그 외에는 방법이 매우 유사하였습니다. 두 실험에서 이전에 치료한 적이 없는 투명세포, 신세포 암 환자 800여 명 이상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주로 유명 제약사 화이자의 자금 지원을 받은 한 연구는 인리타와 조합으로 면역관문 억제제 바벤시오를 테스트했고 그 결합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스텐트로 치료받은 환자에 비해 무진행 생존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머크사가 주로 후원한 두 번째 연구는 인리타와 함께 면역관문 억제제 키트루다를 테스트했고 참가자들이 전체 생존뿐만 아니라 스텐트 치료에 비해 무진행 생존도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벤시오 플러스 인리타 연구의 선임 저자인 다나파브 암 연구소의 토니 최이리 박사가 설명하기를 인리타는 신장암에 작용을 하고 있으며 바벤시오도 신장암에 작용하는 계열의 약물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가 있는 두 가지 약을 결합을 한 것입니다. 이전에 더 작은 연구들은 인리타가 바벤시오 또는 키트루다와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간이 견딜 수 없는 수치의 독성을 유발하지 않는 최대의 용량이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스텐트와 관문 억제제를 결합한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슈에이리 박사는 말했습니다. 키트루다 플러스 인리타 연구의 수석 조사관인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브라이언 리니 박사는 인리타는 스텐트보다 더 구체적으로 혈관 내피 성장 인자를 표적으로 삼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리니 박사는 말하기를 인리타는 더 강력하고 환자가 더 잘 견뎌내며 더 나은 결합 파트너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맥드모트 박사는 말하기를 지금까지 진행된 신장암을 치료하기 위한 가장 인상적인 데이터는 키트루다 플러스 인리타의 연구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런던 바트 암 연구소의 토마스 파워스 연구조사원은 미국 임상종양학회 회의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키트루다와 인리타의 조합은 모든 핵심 환자군에서 성능이 월등히 뛰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거의 13개월의 중간 추적 검사에서 키트루다 플러스 인리타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약 90%가 여전히 살아있었고 반면에 스텐트로 치료를 받은 환자의 78%만 살아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벤시오와 인리타를 결합한 시험에서 약물조합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무진행 생존이 더 길었다고 합니다. 13.8개월 대 스텐트 8.4개월로 무진행 생존이 더 길었고 스텐트 치료의 환자에 비해 종양이 축소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 말은
객관적인 반응이 더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응이라는 것은 이 약물의 치료 반응을 얘기합니다. 발표 당시 환자의 후속 조치는 전반적인 생존에 개선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추에이리 박사가 말하기를 올해는 전체 생존을 한번 평가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연구 모두 환자의 후속 관리에 생존과 장기적인 부작용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두 시험의 조사관들이 말했습니다. 부작용의 비율은 두 시험 치료 그룹에서 다 함께 높았고 고혈압과 설사가 가장 흔한 부작용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맥드모트 박사는 결합요법이 일선 치료제로서 혈관 상피세포 성장인자 억제제, 그렇게 표적요법제죠. 단독으로 보다 우수하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결합요법은 비용이 많이 들고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분명한 장점이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어떤 결합치료가 환자에게 최선일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고 리니 박사는 말하면서 미묘한 점이 있다. 정답은 아직 알 수 없다. 우리는 이 문제를 향후 몇 년에 걸쳐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벤시오 플러스 인리타 연구의 수석조사관이었던 슬로안 캐트린 기념암센터의 로버트 모처 박사는 말하기를 현재 세 가지 복합치료법이 1차 치료제로 자리를 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결합이 FDA 승인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그는 삶의 질과 안전성 또 완전 반응을 경험하는 환자의 비율과 같은 요소들이 어떤 치료법을 사용할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니티닙 같은 즉 스텐트죠. 약명은 스텐트 같은 약물이 등장하기 전에 신장암의 예후는 아주 좋지 않았고 전체 생존율도 1년에 채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혈관 상피세포 성장인자 억제제를 사용함으로써 평균 생존 기간은 약 30개월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요법으로 치료를 하면서 생존 기간은 3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치료법은 결국 대부분의 진행성 신장암 환자들에게 효과가 없어지고 그들의 질병이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치료를 순차적으로 치료제들을 투입해야 한다고 그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다른 치료 순서를 연구하는 것 이외에도 연구원들은 어떤 치료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효과가 있을지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종양이나 바이오마커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모처 박사는 말했습니다. 아울러 모처 박사가 또 말하기를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새로운 접근 방식이 장기적인 생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관해가 되었는가, 또 실제로 신장암을 치료한 환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며 이런 것들을 알아내려면 좀 더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지적하기를 신장암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 중 일부는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덜 진행된 암 진단을 받은 일부 환자들은 특히 3기암 환자들에게는 이런 치료법이 보조요법으로도 테스트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조 임상시험에서 현재 환자를 등록을 받고 있으며 의사와 환자들은 가능한 한 이 임상시험에 참여하도록 권장했다고
맥드모드 박사가 끝으로 말을 했습니다.